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예, 저희들이 5월이면 부르게 되는 스승의 노래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라는 노래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은혜 중에 특히 스승의 은혜가 하늘만큼 크고 넓다라는 뜻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스승님의 법을 받아 먹고 성장하는 저희들은 이 스승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예. 스승의 은혜는 스승님한테 갚는 게 아니에요. 스승은 제자들을 아리키고 제자들은 빛나게 살면 그것이 스승님에게 은혜를 갚는 겁니다. 스승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스승은 은혜를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스승은 은혜를 주면 됐지 내가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잘 가르침을 받아서 빛나게 살고 너의 삶이 빛날 때, 그럴 때 그렇게 하고 일생을 마치면 스승은 언제 그 은혜를 받느냐 하면 내가 죽어서 차원계에 가서 받아요. 여기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 살아있는 육신을 갖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내 혼신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세상을 빛나게 살게 해주고 나면 차원계에 가서 천상에 가가지고 그 은혜를 다 받아요. 이게 은혜지. 우리는 은혜를 조금 이상하게 지금 각색을 해갖고 쓰는 것 같아. 근본을 지금 모르는 것이야. 우리가 선행을 하고 나면 살아서 그 선행 값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하고 나면 내 육신을 다 하고 나서 차원계에 가서 그때 선행의 공답을 받는 거예요. 공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 세상에 너의 질량만한 기운을 가지고 왔다면 너는 분명히 의무를 행해야 되기 위해서 왔다. 우리 홍익 인간들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의무를 행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지 누구를 도와주고 은혜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위 사람은 항상 아래 사람을 위해서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만 있지 그 아래 사람들한테 공덕을 받는 것은 없는 겁니다. 없어 아예. 해준 보람을 느끼는 것은 내가 공덕을 받아서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빛나게 살면 그 은은한 웃음과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그 자체가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생을 잘 살고 가니 천상에 가면 너희들이 빛나게 살아갖고 오는 대로 그 은혜를 다 갚아집니다. 지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누구한테 해주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건 욕심이니라. 너의 할 일을 할 뿐이지 했으면 됐지. 내가 조금 잘못하지는 않았는가. 항상 그걸 돌이켜봐야 되고 조금 모질하면 모질하게 주지는 않았는가. 조금 항상 잘못했는가를 내를 살펴야지 내가 뭘 해줬으니까 뭐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공덕이 아닙니다. 욕심이지. 욕심은 불인만큼 어렵게 돼 있고 불인만큼 내한테 안 좋은 일로 다가오는 것이요. 그건 욕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 사회에서 배운 것은 모든 것들이 지식으로 우리가 배운 것은 이 사회에 사는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거고 진리로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이 사회에 우리가 사는 걸 가지고 어떻게 분별을 하면서 바르게 운용을 할 것인가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지식은
정답이 아니요. 분별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답인 줄 알고 그렇게 지금 고착시켜갖고 상식으로 묶어서 그대로 살자고 드니까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의 어려워질 일이다. 이 말이죠. 이걸 깨지 않는 이상. 지식과 진리는 다른 것이다. 지식은 모든 인생이 살아나가면서 논리가 생산돼서 지식이 나오지만 이거는 방편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그런 분별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을 알고 나면 진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키워주고 이끌어줘야 스승이 되는 것이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스승이 아님을 알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스승의 날을 만들어 놨더만. 벌써 만들어 놨던데. 스승도 아직까지 진리를 갖고 안 왔는데 스승의 날을 만들어 놓고 축배를 많이 들었더만. 그러고 나니까 스승이라고 믿었던 자가 엉뚱한 짓을 하고 스승이라고 믿었던 자가 전부 다 발밑에 밟히고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지. 스승을 스승이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의 성생이고 재주를 갖췄고 이런 걸 스승이라고 해버렸으니 성생과 스승은 다른 것이다. 스승은 내 일생을 이끌어주지만 성생은 내 모지름의 하나의 지식을 갖추어준다. 여기 다른 거죠. 우리는 모르고 지금 살았던 거죠. 앞으로 미래는 스승을 찾을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생과 스승을 정확하게 알게 돼 있다. 스승의 날이 있고 성생의 날이 있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성생들을 성생으로 모셨다면 이런 지경은 안 됐습니다. 근데 성생들을 갖고 스승의 날이라고 올려놔놓고 이 스승으로 모셔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이 사이가 전부 다 온통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중보고 스님이라고 불러줘 버리니까 중과 스님 차이는 어느 차이냐면 똑같은 겁니다. 성생과 스승 차이나 중과 스님 차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을 보고 우리가 스님이라고 모시니까 이 중들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수행은 안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군립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은 중을 가리키는 스승을 스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공부도 안 됐는데 전부 다 스님하고 불러줘 버렸더니 전부 다 이상해져 버린 거죠. 이것이 누굴 뭐를 하려고 하고 뭐 탓하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알 거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이상하게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를. 성생은 성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대했더라면 어려운 일이 안 생깁니다. 성생들을 보고 스승이라고 지금 만들어 놔놓고 그래 찾아가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팍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성생들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안을 갖추는 게 있고 이안을 가는 게 있는데 일안을 다 갖추고 나면 그 다음에 스승이 오고 그 다음에 진리가 오는 거예요. 일안은 지식이요. 이안은 진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진리는 인류가 찾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민족한테 먼저 올 수 있는 바탕이 이게 얼마나 행운이냐. 앞으로 진리는 인류가 찾기 시작을 합니다. 왜? 지식사회로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인류는 무언가를 찾는데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진리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하는 거죠. 진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류 사회에. 이제 성생과 스승은 다른 것임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성생들은 성생으로서의 존중해야 됩니다. 성생은 존중해야 됩니다. 스승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다른 거죠.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행동을 해서 그분들을 잘못되게 했다면 우리 반성을 해야 되고, 성생들을 뭐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 스님들을 뭐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뭐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인이 뭔지를 모르고 정치인들을 아주 높이 보고 대접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성장도 안 하고 아직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으로 봐줘갖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꾸 존경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돼 버린 것이 이 사회를 지금 잘못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을 뭐라 할 일이 아니고 우리를 반성에다 찾아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잘못이 없으면 내한테 어려움이 안 오는 법이다 이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 잘못한 게 많아서 어려운 거니까 이제는 이걸 하나씩 찾아서 바르게 갈 때 이제 이것이 어려움이 다 풀리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러는 거죠. 남 탓하지 마라. 내가 어려워지는 것은 모든 것이 내한테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남 탓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몰라서니까 하나하나 내가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니까 이제부터 또 이걸 알았다라고 해서 막 뭔가 기죽지 마란 말이죠. 아랫게 줄 자가 없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렇게 해서 잘못 살았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바르게 가면 되는 것이지. 잘못은 알므로서에 다 풀리는 거다. 모르고 가면 잘못인지 아닌지 모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알면 된다. 누가 이제 알고 나니까 죄책감에 자꾸 빠져드는데 그건 죄책감을 가질 일이 아니고, 우리는 요렇게 해서 잘못 살았던 거를 알므로써 앞으로 미래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지? 자꾸 죄책감 같지만, 이때까지 우리는 노력한다고 노력을 했고 열심히 살은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죄책감은 갖지 마라.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고생 끝에는 분명히 낙이 오나니 대한민국은 분명히 즐거운 시대가 오고 행복하게 사는 시대가 오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가 힘 모아서 이 나라를 바르게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걱정 너무 안 해도 된다. 그냥 모르는 거는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을 스승으로 모신다 하니 나는 스승 자격이 될지 안 될지는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고 백성을 어떻게 이끄느냐,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침을 주느냐에 앞으로 내가 표가 날 것이고, 아직까지 내가 크게 한 일이 없으니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받아서 될 자격이 있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우리는 같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홍익인간들이에요. 7,000년 이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인 지금 일이 일어나는 시대다 이 말이죠.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듣지 않았던가? 내 입으로도 그걸 항상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던가? 언젠가 역사적 사명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승의 날을 폐지했으면 좋겠다, 폐지해달라는 편지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처럼 저희가 이 스승의 날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죠. 예. 승생의 날. 이래. 승생의 날. 승생들은 존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스승의 날이라는 이걸 단어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몇십 년 동안에 지금 오면서 모두가 지식을 갖추다가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죠. 이 스승의 날이라고 이 책정을 할 때는 우리가 무식할 때예요. 그걸만 가르쳐줘도 그것도 스승인 줄 알았어. 재주를 갖춰줘도
어깨하면 두드리지만 아껴줘도 그냥 스승인 줄 아는 거라. 우리가 지식을 다 갖추고 나서 이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너무 낮은 거예요. 낮은 사람을 스승이라 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못 가져갔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바르게 잡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요걸 바르게 잡을 때는 그것이 이 새끼에 오늘날이 있다. 선생들을 아주 존중을 해줘야 되죠.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도움 됐지 않느냐. 그래서 그 위에를 못 갈 뿐이지. 그래서 중간에 전부 다 나는 깨쳤다, 나는 뭔가 선지식이다 하면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스승이 되려고, 학교 선생 말고, 학교 교수들 말고 이 사람들이 나는 선지식이다, 깨쳤다 이러고, 나는 뭐 더 신지식인이다, 뭐 이름에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가면서 더 스승 되려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일은 안 하고 대접받으려고 신지식인으로 나오고 깨쳤다라고 하고 뭔가 득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고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분별할 때가 됐다. 지식을 다 갖춘 사회니까 이런 걸 분별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안다라는 거죠. 하니까 이제 이런 거를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정리를 해갖고 선생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고마웠는가, 이런 거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데에 성장하는 데 도움 주는 선생들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분들을 우리가 좀 사무실 생각을 하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거 참 좋죠. 그는 나를 바르게 제정을 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지, 그걸 선생들을 가지고 스승으로 모셔버렸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이제 스승이라 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니까 내립시다, 없앱시다 이 소리가 지금 나오는 게 이제 후기가 오기는 왔어요. 우리가 전기하고 후기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바라는 것도 달라지고, 전기에는 지식을 갖췄지만 후기에는 진리를 찾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인이 스승이라고 부를 정도면 진리를 가져와야지, 진리를 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진짜로 이 자연의 법칙과 이 답을 갖고 논해야 되는 거지, 그걸 과거의 걸 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좀 더 갖췄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하면 전부 이 사회가 지식사회라서 다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닥을 바르게 잡아서 이걸 조금 없애버리자, 이거는 좀 안 맞고 조금 바르게 잡아가자. 이래갖고 승생의 날, 요럴 때는 선생들, 멘토들 이런 분들이 존중받고, 노고를 이렇게 그때 좀 이렇게 회포를 같이 풀고, 우리 자식들도 키워주고 우리 동생들도 키워주고 이 사회 어린 아이들을 지금 키워주고 청년이 되는 데까지 이게 노력해 주는 분들 아닌가 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가. 요런 걸 바르게 알고 바르게 잡아간다면 참 예쁜 모양이 아마 될 겁니다. 그냥 뭐 이런 거 우리가 막 그런 걸 막 없애버리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밑에 큰 사람들이에요. 이건 좀 안 맞죠. 그렇게 그런 걸 잘 손질해 갖고 만져가서 대한민국이 이 걸어 나온 역사를 만들어낸다면 이런 것도 아마 국제사회에 가르칠 만한 큰 모범이 될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뭔가를 좀 다시 한번 만져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중국과 미국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는 등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오랜 냉전이 종식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남과 북의 문제는 사실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중국부터 달려가는 북한의 모습이나 또 모든 일에 있어 미국과의 협의가 최우선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종전협정의 당사국이라는 명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과 미국의 완충지대라는 그런 이유도 있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해동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국 그리고 미국이라는 두 나라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선생님께서 풀어주십시오. 예.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와 힘이 없을 때는 우리가 삶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힘을 다 가졌다면 분명히 우리 이런 남북이 같이 풀면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만한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둘이서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이 성장을 해가지고 부모님 힘의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될 게 있고, 자식이 성장을 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모자라면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해서 우리가 그 힘으로 같이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 부모입니까? 그 중국이 우리 부모입니까? 사회죠. 미국 사회가 있고 중국 사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 자식을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가 지도자가 맞다면 사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할 때는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냐? 사회가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키워주는 겁니다. 인류 사회가 우리를 간섭하는 것 같지만 인류 사회가 우리가 클 때까지 지금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잣대를 지금 잘못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우울주의만 가져가는 거죠. 세상에 왕손이 태어나서도 자랄 때는 너무 도움을 받고 살아요.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고 배우고 갖추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희생 속에서 그런 걸 먹고 자라가지고 내가 왕이 됐을 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되는 거죠. 우리 주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성장을 해가지고 주위의 국들에 우리가 이런 힘에 우리가 여기 도움을 받아서 말썽 없이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뚝 솟아가지고 미국도 해결 못하고 중국도 해결 못하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힘들어할 때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켜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었을 때 이럴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걸 전부 다 박수를 치고 그 힘을 몰아줍니다. 이럴 때는 인류 지도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돈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인류 사회가 어떤 걸 해결하지 못하고 난간이 부딪혔을 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열어놓은 사람, 그 사람이 인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미국에 불붙어 있느냐? 왜 저쪽에 중국에 지금 이렇게 북한이 빌붙어 있느냐? 너희들은 덜 자라서 아직 세계를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자라지 못했고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우리 힘으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지금 시대에 맞이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성장한 것 같지만 성장하지 못했고 우리는 지식을 다 가져 지식인인 것 같아도 지식인으로서 행동을 할 수 없고 홍익인간의 죄가 다 커가지고 홍익인간 행위를 못하니 어떤 힘의 논리에서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강대국이요. 그 강대국 밑에 우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이니 부끄럽지만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아부가 아니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언제 여기서 벗어나느냐? 우리가 국제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이는 패러다임을 일으키고 인류사회의 박수를 받을 때 누구한테 빌붙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총칼 한 개도 없어도 이 나라를 침략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고 이 나라 미래가 일어나는 겁니다. 힘의 논리가 있어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지혜가 무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크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시대는 후기가 오면 대한민국이 빛나는 시대를 여는 시대입니다. 7,000년 역사를 마무리하고 인류의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여는 때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누가 바르게 이끌어주지 못할 뿐이지. 대한민국만큼 인류의 빛나는 삶을 사는, 이렇게 잘 갖추어지는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신이 준 선물이죠. 하늘이 이 땅에 없는 게 없이 지금 다 주었습니다. 이걸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를 빛나게 살지 못하는, 지금 여기에 갇혀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마무리할 때까지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어도 자꾸 일어나게꾸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무대가 만들어질 때 또 우리는 빨리 어떤 준비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포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저것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저거는 지금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지금 다 작업을 해놔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좀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뭔가 오금을 뛸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죠.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이 나라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인류 사회는 전부 다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혜를 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무기로 가지고, 경제 돈으로 가지고 힘의 논리로 세계를 이길 수는 없어요. 힘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혜를 열어서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대한민국에서 한다면 이 나라가 빛나고 이제 통일이 되고 세계는 한국으로 쳐다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받들게 됩니다.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단면적으로 쳐다보지 말고 국제사회를 존중하고 서로가 힘을 나누어 같이 잘 이렇게 가도록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자꾸 그 사람들하고 자꾸 척을 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불 꺼지고 죽으려 할 때 국제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쳐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만하다고 또 밀어내고 우리끼리 살라고 엄청난 일을 겪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손을 잡으면서 우리가 힘을 일으킬 때까지 서로가 존중하면서 잘 이끌고 가야지.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우월주의로 우리가 뭐가 됐냐? 아직은 아니. 그런 일이 곧 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는 21일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의미에 대해서는 스승님께서도 여러 차례 풀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유교의 기본적인 도덕 지침인 상강오륜회에서 부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강오륜회 부부 유별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부부간에도 구별, 가림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부부간에 서로 예의를 잃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매년 10만 상 이상이 이혼하는 아시아 최고의 이혼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부부 유별이라고 하는 부부간의 예의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도 지금 좀 바르게 잡아야 되죠. 바르게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부부 유별을 따지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층이 돼줘야 됩니다. 층. 이것이 부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맺어줄 테니까 같이 살아라.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했죠. 사대부에서 우리가 저 밑에 그 백성들을 보고 이 맺어갖고 같이 사는 거, 이건 부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런 거는 격식에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준의 이야기는 몇 프로를 이야기하냐? 위에서 30%. 여기에서 또 내려가면 또 중간에 30%. 요거를 보고 중산층이라 하고, 중산층. 그럼 요거 위에 30%를 지도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도층에 올라갈수록 이거를 지켜내야 되는 거죠. 지켜내야 되는데 이것을 예를 갖추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가 존중해야 되는 요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부끼리 뭘 하고 사는가를 좀 봐야 돼요. 부부끼리. 먹고 사는데 도움돼서 사느냐, 안 그러면 내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느냐, 내가 자식 놓고 자식 키우다가 죽는데 도움이 되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돼요. 자식 놓고 자식 키우다가 죽으면 부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어떤 거를 하느냐면, 동물은 말이죠. 동물은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저희끼리 사랑한다고. 사랑으로 우리가 말을 만들어가 붙여준 거예요. 겸해 붙는 거예요. 동물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겸해 붙는 거라니까. 왜? 목적이 있어서. 새끼를 낳아야 되고, 뭔가 이게 자연의 위치에 따라야 되니까, 그럴 때가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동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식을 놓고 키우는 거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부부가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나눈다 하니까 사랑을 나누는 게 뭔지를 아직 몰라요. 겸해 붙으면 사랑 나누는 줄 알아. 이 동물은 겸해를 붙여서 이 새끼를 놓지만, 인간은 두 가지를 해요. 겸해를 붙어서 새끼 놓는 동물형도 가지고 있지만 즐기는 형도 같이 한다 이거죠. 이걸로 즐기는 걸 보고 사랑 나누는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동물보다는 더 다른 걸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서로가 전달한다 이 말이거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이게 부부라 하니까 지금 부부를 그냥 크게 틀로 하나만 달랑 놓고 보면 지금 전부 다 불만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부인인 말이죠. 부인이 남편한테 존중을 받으려면 부인의 짓을 해야 돼요. 어디 급수에 들어갔다면 급수에서 내가 할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필요로 해야지 존중받는다 이 말이죠. 애 놓고 애 키우는 것만 갖고는 존중을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떤 이게 우리가 큰 일을 할 사람, 뭐 기업을 할 사람도 있고, 무슨 정치할 사람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에 큰 일을 할 사람들은 이분들은 내조가 필요한 건데, 이 내조에 필요한 일을 했다면 존중받게 돼 있어요. 뭔가 유별을 안 해도, 이별을 안 해도, 필요한 사람을 존중을 하고,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라 항상 대접을 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네? 가정이 됐든, 이 사회가 됐든, 사회도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사회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이 살 길을 다 만들어주게 돼 있다. 요 말이죠. 우리 회사에도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필요한 사람이 되면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 사람들 대우를 다 해주게 돼 있어요. 이 가정에도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돼준다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존중하고 다 애를 갖추고 전부 다 바르게 대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 사회 몽땅을 내가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작게 들어가면 가정이요, 조금 크게 들어가면 직장이요, 조직이요. 여기에는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면 대접받는 곳이다. 필요가 없는데 대접을 더 해달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죠.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사회에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너가 뭘 했기에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느냐, 요걸 물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했답니다. 열심히. 무엇을, 어떤 질량을, 무엇을 열심히 했기에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너무 없는 겁니다, 지금. 쇠가 빠지게 했대요. 그러면 쇠 빠질 일을 했으니까 밥만 먹으면 되잖아.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게 질량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부로 사는 데서 대접을 받으려면 이 부부로서의 필요한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못하면 천대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못낸 게 있다면 찾아야 되고, 이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뭔가 이 가정이 답답해진다면 그거는 우리 책임이 있음을 알고 찾아서 뭔가를 바르게 하려고 들어야지. 그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이 보세요. 우리가 답답한 일이 없었나요, 집에서? 전부 다 답답한 일은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교회 가고, 성당 가고, 절에 가고, 또 이렇게 가는 데가 여러 군데 이렇게 가다가 또 하다못해 굿도 하러 갔다니까. 근데 여성들이 다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찾아가다 이렇게 또 잘못돼갖고 다 뒤비지면 남자하고 같이 가죠. 그런 게 어려운 게 오면은 여성들이 움직이는 거지 남자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 다 엎어지고 나서 그래도 우리가 안 헤어지고 노력을 하려 그럴 때 같이 가요. 같이. 남자도 그다 같이 간다고. 뭐 무당한테도 같이 간다니까 그때는. 전밭이한테도 같이 가고. 창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절단 났는데. 지금 그 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잘못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여성이다 이 말이에요. 응? 여성이 움직인다는 소리는 뭐냐? 여성이 더 답답고 깝깝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성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책임이 여성한테 있기 때문에 여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접 안 해준다고. 이 집안 망하게 한 게 네가 망하게 했는데 네가 지금 안 두드리 맞으면 다지. 지금 요래된 거죠. 우리 알 거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답답한 게 내한테 온다라는 것은 네 잘못이 없고는 절대로 0.1mm도 안 오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인간사입니다. 인생사가. 국민들이 답답하면 국민들이 이 나라에 할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이고 그 시대에 그때 맞게끔 내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못 해서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거는 누가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대통령이 저래밖에 안 되는 사람을 저래 만들어놨어도 그 우리 국민이 잘못한 거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지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도 똑같은 겁니다. 가족이 있기에 가장도 있지 않느냐. 가족이 팽개친 이게 지금 잘못되면은 가족이 다 어려워지는 것이지 가장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어려워지면 내가 어려워지면 절대 대접 못합니다. 내 옆에를. 이제 요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어려워도 그래도 참아요. 참다가 어려움이 어떻게 프로테즈가 많이 쌓여가지고 되게 어려워지면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척도가 나오는 거예요. 몇 프로냐요에 따라서. 사람이 살살 달라져, 이게. 요래 갖고 난좀 짜증내고 신경질 낼 때는 분명히 지금 이유가 있는데 이걸 못 찾는 거예요. 부인이 할 걸 못 해줘가지고 남자가 지금 자꾸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 짜증을 내면 어디 내냐? 우리 부인한테 내는 거죠. 그 가족들한테 내고. 밖에 나가면 그렇게 점잖하고 사람이 좋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짜증을 낸다 그러거든요. 잘못이 집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건 바르게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내한테 소홀하게 뭐 잘못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게 내조라는 게 뭐냐 하면요. 대화입니다. 대화. 내조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대화입니다. 대화. 내조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조는 대화,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는 의논이 잘 되면, 대화가 잘 되면, 의논과 대화들이 잘 되면 절대 어려움이 이 가정에는 안 온다. 이 한 가정이 이 대화가 잘 되고 의논이 잘 되면 절대 어려움이 안 온다. 100%. 근데 대화가 맥히고 대화가 안 되고 이 의논이 안 되면 이제부터 어려움이 온다. 지금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큼 안 되느냐 척도에 따라서 지금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파괴까지 되는 것은 70% 넘어가서 이야기입니다. 뭐가 안 골로 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되고 세상은 알아야 세상을 살지. 사회를 알아야 사회를 살고 가정을 알아야 가정에 살까 인가배. 이는 공부는 했더냐 이 말이죠. 이걸 보고 생활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 모든 길이 있고 생활 속에 너희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들게 돼 있다. 이는 생활 공부를 안 했어. 국제사회에 있는 걸 책에 써놓은 거는 다 우리가 가져와 배웠는데 생활 속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 사회를 사는 공부와 생활 공부를 안 했다. 이 말. 생활도를 못 닦았다. 이게 길을 못 찾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요래서 지금 다 어려워지는 거니까 남녀가 유별도 좋고 글자 아무리 써놔도 좋다. 이게 남녀가 유별하려 그러면 유별하게끔 살아야 유별된다. 요래 되는 거죠. 이별하게끔 살면 이별된다. 요래. 참말로. 글 있다고 다 되나요? 글은 요렇게 하면 좋게끔 돼 있는 건데 요렇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누가 가르침을 줘야 되지. 이거는 글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글을 만들었고 이 글을 만들어 놓고 그 깊이를 몰랐고 지도 유별하지 못한데 만드는 사람 또 미쳐요. 그럼 글 만드는 사람이지 그걸 아는 사람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공자가 지금 심판받는 거죠. 지금 이래 되면. 공자가 이야기해놨다며 이게. 남녀가 유별하고 뭐 이래. 그러면 그 양반은 그러면 힘 안 들었는가? 글 만드는 사람이 최고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리저리 가다가 갔잖아요. 그걸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가?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부터 이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을 먼저 겪었으니까 이걸 바르게 풀어갖고 인류의 양식이 되는 이것이 인류의 초석을 놔주는 요런 일을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안 되고 이 어려움이 왜 왔을까를 연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바르게 길을 찾았을 때 인류의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홍익인간, 이 우리가 일대들 홍익인간이 인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인류는 앞으로 헤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길을 놔주고 가는, 초석을 놔주고 가는 그런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여기 주저앉고 여기서 너 반항을 하지 말고 우리는 어렵게 돼 있어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슨 진주를 만들어내야 되는가? 무슨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가? 이게 대한민국이.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숙제를 받았다. 과제를 받은 겁니다. 이걸 극복을 해낸다면 인류의 등불이 될 것이고 횃불이 될 것이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리면 민족의 역사는 사라질 것이라. 가정을 이제 연구하면 됩니다. 멋진 가정의 표본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노력합시다.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부 사이에 부모님 용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양육을 맡기는 입장에서도 처가를 홀대하는 불만과 경제력이 남편 쪽에 있는 전업주부는 남편의 눈치만 보게 된다는 고민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어버이날 용돈이 빌미가 되어 부부 갈등이 더욱 심해진다고 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스승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참 묘한 거 달라 그러네.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조금 아까 알려줬죠. 예? 우리 시가집을 친정 우리 여성들의 집안 이걸 무시한다 그러는데 무시하게 만들어 놓으면 무시됩니다. 무시하게 만들어 놓으면 무시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남자는 어떻게 돼가 있느냐면 아주 내 처를 받들면 처갓집 기둥에다 절을 하는 게 남자예요. 누가 무시를 해? 여자가 여자 할 일을 못 했을 때 무시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 친정 어머니도 무시당하고 우리 조상 이야기만 나오면 그 조상은 더럽게 잘났다고 그 핀찬을 준단 말이죠. 조상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으면 대접 안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잣대를 대는 방법이 틀렸어요. 부인이 자기 역할을 해서 내 삶이 아주 즐거우면 처갓집은 더욱 감사하고 받들게 돼 있습니다. 내 할 짓은 못하고 대접은 받고 싶고 할 짓은 못하고 우리 엄마한테 용돈 많이 주라 그러면, 그런데 자식을 우리가 낳아갖고 엄마한테 키우라고 우리 친정에다가 자꾸 봐주고 하는데 그래도 돈도 많이 안 줘요 이러거든요. 친정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자식이라서 내 손주라고 키우는지 이걸 키워주면 돈 줄까봐 키우는지 요거 물어야 돼요. 돈 때문에 키운다라고 하면 바르게 키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에? 입에다 꾹꾹 씹어갖고 총 들어가서 꾹꾹 씹어갖고 주디에 저 말고 깨끗이 하고 이 사회에 맞게끔 깨끗이. 우리 아이들은 현대사회에 살 애들이에요. 뭐가 뜨겁다고 훅 하다가 입에다 이어갖고 꾹꾹 씹어갖고 그래가지고 위험한 그 어른한테 왜 맥격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 우리가 그러면 아이고 내 손지인데 우리 손지인데 그러면 내가 키우지 하면 그거다가 용돈을 왜 달라는데? 당신 손지 키우는데 용돈을 받으면 되는가? 또 손지 키우는 값을 받으면 되는가? 아이고 당연히 우리가 같이 키워야 되지. 내한테까지 보내서 좀 이렇게 돌봐주게 하니 얼마나 고맙냐. 그러고 이래 끌어안고 익하고 있으면 이런 마음이
진심으로 있다면 진심은 천심이라 이거는 저절로 일로 다 쏠리게 돼가 있어요. 기운이. 내 할 짓을 해야지. 내가 그게 합당한 대접은 0.1mm도 안 틀리게 옵니다. 처갓집을 보살펴 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무시하는 것은 지금 이 부인이 지금 내하고 안 좋은 거예요. 처음에 만날 때 처갓집에 잘못했던가? 처음에 만날 때 처갓집부터 인사를 가요. 무릎을 쭉 꿇고 고개를 숙이가 잘 빌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같이 살아보니까 처갓집에 갈 일이 없는 겁니다. 왜? 이게 지 짓을 못 해갖고 내가 이게 미운데 처갓집을 왜 가노? 지금 요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알 거는 바르게 알아야지. 거기서 우리가 내가 힘이 없다. 힘이 없는 거는 네 힘을 갖추지 못해서 없는 것이고 내가 바르게 못해서 우리 지금 남편이 자기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남이 되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 내한테 재산을 조금 넘겨달라. 그러니까 대반신경질 나는 거죠. 값을 했으면 그만큼 정확하게 줘요. 더 줘, 더. 값의 질량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가 좋을 때, 여보, 우리, 재산 우리 같이 등록하자. 하면, 그러자. 이래 되죠. 지금 뻑뻑거리한데 재산 같이 하자. 늦었어요. 내 손을 잡고 싶을 때 다 빼놨어야지. 손 한 번 내주는데 얼마 이래. 그때 다 챙겨놨어야 돼. 아이고 참말로. 손잡자 해도 이게 뭐야 이카노? 이런데 그거다 재산 달라하면 이거 딱 고려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시집 이 처갓집 따지지 마세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법. 우리가 시집간 게 맞다면 시집을 위해서 살아야만 돼. 시집을 간 게 맞다면 시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만일에 결혼을 했다 둘이서 그럼 둘이만 잘 사세요. 둘이만. 부모도 생각하지 말고 둘이만 잘 살아. 그래갖고 우리가 잘 되고 나면 부모님 찾아가게 돼 있어요. 둘이서 결혼한 거잖아. 부모님이 지금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같이 개입돼갖고 한 게 아니고 둘이서 좋아서 결혼했다면 우리 둘이 잘 살아서 부모님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때는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새들을 안 봤나 짐승을 안 봤나. 짐승도 자식을 키우고 나면 낳아주는 겁니다. 사에다가 놔주고 자연에다 놔줘서 그렇게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인간만 그놈의 정 때문에 안 놀라고 내 자식이라고 이 끈을 못 나갖고 땡기다가 자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식이 어느 정도 뒷바라져서 키웠거든. 그때는 사회에 낳아주는 것도 내 자식을 위하는 겁니다.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잘 키워서 그래 사회에 내줘야지. 그리고 사회인이 돼서 사회에서 멋지게 빛나게 살아야 그래야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죠. 결혼을 했다면 자기끼리 그죠? 결혼을 했다면 이거는 둘이서 잘 살게 놔둬야 되고 절대 간섭하면 안 돼. 간섭하는 만큼 잘못돼가지고 내 가슴을 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이 사회법도를 좀 알아야 돼. 자연에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희들만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둘이서 좋다고 결혼을 해가지고 산다면 너희들끼리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놔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시집을 갔다면 집안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만일에 여자 집에 장가를 갔어. 그러면 장가간 그 집을 위해 살아야 돼. 이 법칙을 지켜야 되는 게라. 어떤 식이 됐든 그렇게 돼버렸다면 나는 이때까지 키워준 것과 앞으로에 거기에 가게 됐다면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고, 네가 미국에 가서 산다면 미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일본을 갔다면 일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홍익 인간들의 삶입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거기서 성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뭘 갖추어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살라 그래.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지금 쫓기날 판이고, 지금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을 지금 다시 전부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미국에 갔다면 미국서 빛나야지. 미국을 위해서 살아야 미국이 빛나. 에? 우리 국민들이 세계적으로 안 간 데가 어디 있나? 바르게 알고 갔어야지. 그 나라에 갔다면 그 법도에 따르고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은 빛나고, 그 빛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왜 몰라? 각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욕심쟁이라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 나라에서 성장을 해서 그 나라에서 일을 안 하고 그 나라에서 수입을 보면 대한민국으로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앉았으니 지금 요래 갖고 잘못되는 거죠. 우리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요런 틀을 깨야 된다는 얘기죠. 세계는 우리 집에, 인류 사회가 우리 무대지 대한민국이 우리 무대가 아님을 알아야 되는 기라. 대한민국은 홍익 인간들을 키우는 곳이고, 이 홍익 인간들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고, 국제사회가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실력을 발휘해야 될 그러한 무대임을 알아야지. 누군가가 잘못 가르쳤어, 우리 국민들을. 선지식이라는 사람들이, 깨쳤다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 가르친 거야, 이게. 그래서 박사들도 제대로 연구할지도 모르고,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이제 혼납니다. 잘난 척 행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테니까 잘들 보십시오. 선천시대는 지나고 후천시대가 왔어. 우리 홍익 인간들은 지금부터 이걸 알아야 돼. 후기 6년임을. 이제 홍익 시대가 왔다. 도인 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 지식인 시대가 왔어. 지식인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야 되고,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시대다. 홍익 인간들이 비굴하게 살면 되는가? 그게는 하늘의 힘을 줄 수 없음. 전기에는 선천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땅에서 힘을 줘서 너희들을 키우지만, 후천시대는 하늘에서 힘을 줘서 너희들을 이끌어주는 시대예요. 하늘의 힘을 받는 것은 사적인 데서는 받지 못하며 공적에서 하늘의 힘을 받는 것이야. 내를 위해서 살면서는 하늘의 힘을 찾지 마라. 너는 두드려 맞을 것이. 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하늘에서 힘을 안 줍니다. 타를 위해서 살 때, 적어도 사회를 위해서 살고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인류를 위해서 살 때 그 힘을 100% 다 줍니다. 내 처갓집도 생각하지 말고 내 시집이라는 생각도 이제 버려라.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가 빛날 것이다. 가정도 빛나고 뭐든지 해결이 됩니다. 내가 분명히 이끌어 줄 테니까, 멋진 세상 한번 만들어 갈 테니까,
같이 한번 가자.